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뭔가 이제 제 얼굴이 보이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불편한 점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설명에 여섯 번째 서울대 직윤과 연구자 추천편이고요. 요거는 지난 5월에 이제 사실 오프라인 상으로 한번 학원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서 간단한 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중3부터 이제 중3들의 이제 특목고, 전사고 입시나 대입에 이제 필요한 것들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세 전형인데요. 이제 요 설명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면접이 차별화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각 전형별 설명회들은 워낙 많이들 들으시기 때문에 뭐 낯선 내용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이제 이 면접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이렇게 개별 전형 쪽에 설명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세 전형은 사실은 서울대 지역균형밖에 면접이 없죠. 그리고 연대와 고대는 이제 둘 다 연대가 올해부터 면접이 없어짐으로 해서 되면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변화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전형을 좀 묶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형의 구성과 변화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뭐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과 고려대 추천형을 한정 지었을 때, 근데 이제 연세대 추천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대신에 최저가 생겼죠. 이제 요거에 영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불 패턴과 사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 세 전형은 그러니까 서울대 직유는 종합 전형입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결국 이제 내신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굉장히 따지시는데 어쨌든 요 세 전형의 공통점인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대 직유만 남았기 때문에 서울대 직유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원서를 써야 하는 이제 한창 쓰겠죠 지금부터 친구들은 이제 생기부 좀 존중해 달라. 이건 직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울대 직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고대 추천은 좀 다릅니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신보다 활동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서울대 직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고요. 네, 설명의 내용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서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추천형에 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걸 항상 말씀드린 이유는 전형의 연속성이 크면 작년 입결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는 거고요. 아마 직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입결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1년 선배들의 입결이 맞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는 직윤이 지금보다 정원이 한 20% 많았기 때문에, 그건 또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줄어든 첫 해였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시, 좀 의미 있게 좀 더 달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연대와 고대는 어차피 입결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전형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고대가 서류가 약간 들어가지만 대체로 이제 대학치 입결을 보고 쓰셔야겠죠. 자, 우선 서울대부터 좀 시작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예외적인 전형들 좀 특별 전형을 빼고 직윤과 일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전형의 어떤 선발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자체는 오늘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은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일반고 친구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길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일반 전형에서는 뭐 거의 이제 무제한 경쟁, 무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일반고 친구들이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일반고가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직윤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트랙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월 실시되는 거 보면 이렇게 실시가 되고요. 이 재작년부터 이제 어,
1단계, 2단계 선발, 그러니까 1단계 선발이 생겼죠. 이전까지는 이제 원서 내면 면접장까지는 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는 일단 이것도 3배수 선발을 해서 면접을 보게 하는 전형.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금 자신이 없어도 일단 가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면접을 이제 좀 더 기대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서류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1년, 2년 됐고 이제 올해로 3년 차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졸업 예정자, 그다음 추천 임명.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학교별로 다릅니다. 뭐 문과 2명 주시기도 하고 이과 2명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건 그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넘겨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1, 2등이 의대 간다고 이거 안 받고 3, 4등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내신의 수치 때문에 저는 고민하실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의대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 메디컬 라인을 제외한다면 여기서도 어쨌든 뭐 1.2나 3대 정도, 가끔 이제 1.4대도 4대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고민하실 요소는 아닌데, 뭐 내신 0.05, 0.1 정도는. 근데 이제 어쨌든 2000년으로 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이제 나의 서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면접이 30% 반영이 되는데, 특히 어쨌든 중상위권 이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 선발된 친구들의 그 역량이 조건이 굉장히 균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에서 갈라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 좀 다르죠. 비인기 학과는 처음부터 좀 편차가 벌어집니다. 선배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면접이 뭐 아주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인기학과와 중위권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들이 조밀하기 때문에 면접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걸려 있죠. 3업 7 걸려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춥니다. 보통 이제 저기 충족률이 60에서 70%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류평가 요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이제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래서 뭐 이제 교과 전형 중에서는 특정 과목들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대도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약간 반영이 되고, 근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서울대는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도 종합 전형인데 그 점 잊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아닙니다. 의대는 아니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서류 기반 면접이다. 그리고 이제 인원 같은 거는 좀 보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이제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계열로 뽑죠. 계열로 뽑아서 그냥 인문대, 인문광역계열, 역사학부만 따로 뽑고요. 그다음에 직윤 인원들이 왼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고 그 눈치를 채셨으면 하는 것들은, 눈치를 채 그러니까 눈치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눈치를 채셨으면 하시는 것들은 각 학과가 이제 직윤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선호하는지 일반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호하는지가 드러나는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직윤은 다 일반고고요. 일반 전형은 뭐 섞여 있지만 어쨌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배분을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또 이제 문과에서는 2개 과를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사회대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인기학과죠. 정치외교학부 인기학과잖아요. 그리고 경제학부도 인기학과입니다. 근데 이런 배분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전체가 72명인데 경제학부는 지금 1대5,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5배 이상 많죠. 정치외교학부는 어떻습니까? 17명 대 25명. 뭐 차이가, 이건 2배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정치외교학부는 상대적으로 일반고 친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구나. 근데 경제학부는 상대적으로 특목이나 자사고 친구들이 선호하는구나. 뭐 직윤에 안 뽑는 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건 어려. 그러면 뭐 이과가 일반 직윤도 뽑고 그 일반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고민하시는 라인 있잖아요. 내신이 1.3대인데 써도 될까 안 될까. 근데 이제 만일에 예를 들면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를 선호해요? 특목 전사를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하다 보니 이만큼 인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일반 전형으로 왔어. 왜? 그러면 썩 어, 그것에 상당히 유리할 게 없겠죠. 왜? 거기는 어쨌든 이 선호도 경제학 썼을 때 경제학 자체는 일단 특목 전사 친구를 선호하는 거니까 반대로 정액과인데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일반 전형을 썼어.
근데 직윤을 이렇게 좀 여기 넓게 널어놨잖아요. 일반 거 많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학과가 이제 이런 배분에서 이런 비율에서 좀 보여주는 의도 내지는 속마음을 조금은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 고민하실 때.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서울대는 직윤 일반 고민하실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일일이 인원을 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무전공 자유전공 이슈인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여기가 이제 가장 자유전공학부의 취지에 맞게 가는 과죠. 네, 그래서 맞게 가는 학부이기 때문에 그건 전매로 하고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광역으로 뽑는 데 이용 인문계 같은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무전공 잡히긴 하는데 사실상 인문대 내에서만 가야 되니까 이양 전공 진입을 좀 애매하죠. 자, 그다음 이제 연대 전형 좀 개괄 보겠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요걸 좀 가져온 이유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거 추천이라고 하죠.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495, 올해 뭐 3명 늘긴 했는데 500명 정도. 이게 한때는 거의 700명, 700 후반, 700명 후반까지 뽑았던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선호하는 전형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정시를 늘리면서 어쨌든 수시에서 인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전형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이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 학력이 기준이 신설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추천형인데 내신 컷이 되게 낮네라고 의외로 보였던 그 입결들이 이제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최저 학력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뭐 2하고 2합사 이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뭐 거의 이제 연세대 추천은 1.345 선에서 갈렸죠. 의대 빼고 의대는 뭐 1.1 이렇게 뜻지만 그렇게 갈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거기 수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끔 이제 뭐 1.9도 있었고 2.0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입결은 보기 힘들 것 같다. 이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25년 2월 졸업 예정자니까 고3들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10명입니다. 고교별 10명이고 고대는 12명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아예 이제 쓸 수 있는 학교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요. 최소 이수 과목 이거 뭐 이게 안 지키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다섯 과목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 100%가 내신 100% 합니다. 내신만 오로지 100% 들어가는 전형은 주요 대학 중에서 사실은 연대밖에 없습니다. 뭐 다 일부 서류가 약간씩 섞이잖아요.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근데 여기 교과 전형임에도 정말 100%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죠. 반영이 돼서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50%, 진로 선택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그 몇 년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환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환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로 선택 20%는 아니 뭐 연대 추천 오면 다 1A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대 감점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C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일단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걸려 있어서 2합 4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과는 2합 5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3, 한국 3 뭐 이렇게 약간 부속적으로 달려 있긴 한데 그래도 명세 연세대로 온다고 하는데 뭐 영어 3 정도 그래도 맞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되어 있다. 뭐 이 치료가 미치는 영향은 뒤에서 이제 연대 스스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의치학 여기는 이제 1등급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생활대학과 생활대 간호대학 여기는 이제 약간 그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뭐 양쪽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뭐 면접은 이제 문과 문제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한 최저는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뭐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연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연고단은 좀 메시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추천형으로는 내가 아까 보내줬던 거 라고 이제 봐라, 하는 영상. 것이고 지금 설명이 한다, 자기야. 아니, 너 말고 앞, 제가 무서워를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전체 무서워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이제 이게 인원 대비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경제도 이제 추천력이 굉장히 인원이 많죠. 그다음에 어디요? 네, 영문과도 상당히 인원이 이쪽에 다 있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배분을 좀 보시면서 요즘 정외과나 행정학과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군대 같은 추천형과 이게 좀 비슷하게 얽혀있긴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활동 우수적으로 인원이 많이 배분되는 뭐 생활과학대학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여기 추천형이나 활동 이제 우수형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어느 거 쓰려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어쨌든 일반고라면 뭐 일반고 내반고 나름이긴 합니다만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썩 받쳐주는 것이 아닌 일반고라면 일단은 추천형으로 연대는 쓰는 것이 유리하다. 마치 서울대가 지윤을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듯이 원론적으로 유리하듯이 연대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변경 사항에서 뭐 사실은 추천제는 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까지 받던 걸 고교별 12명으로 일단 제한이 됐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형과 다른 변화 없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650명, 여기도 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한 2020,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에는 뭐 벌써 6, 7년 전 얘기죠. 그때는 거의 뭐 1000명에 육박했었던 1000명 저기 1000명 넘었던 것 같은데 하고 막 우수랑 저버려서 약간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줄면서 많이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한 3년 전까지는 학업우수 전형이랑 이런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쪽은 상당히 좀 덜 줄었고 덜 줄었고 정시 늘어나면서 혹은 이제 노릇을 만들면서 이 추천 쪽 인원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역시 이 고대 입장에서도 뭔가 추천형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이제 하구나 계열적 합성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 전형이 들어온 친구 조금 더 선호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 간에서는 네, 중복 지원이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고요. 써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80에 서류 20.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 전형이고 서류가 20인데 이건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는 인기학과는 서류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이제 긴급한 전화를 받았었는데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안 들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뭐 경제나 경영학 경제학부를 학을 쓰려고 하는데 수학을 뭐 내신이 안 좋다. 이런 것들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학과는 워낙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다 조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결국 서류가 변별력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중위권학과 정도부터는 서류가 그렇게 큰 변별력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기학과들은 이제 워낙 내신이 다 숫자화 했을 때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서류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신만 믿고 뭐 인기학과를 밀어넣겠다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뭐 내신이 뭐 커트라인보다 뭐 0.23 이상 높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보통 이제 고대도 보통 1.567 라인에서 갈리니까 이거보다 0점 이상 높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산출 방식은 이거 뭐 물어보시는데 이건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것도 약간 공식과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그 국영수 사과만 본 적이 한 2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시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어쨌든 나온다.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큰 구성상에 있어서 이제 교과 이수 충실, 서울평가 아까 20% 중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본다는 거죠. 근데 특히 어떤 걸 본다? 계열 관련 교과 이수를 본다. 그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대 어느 물리를 안 들었다든가, 물론 성대는 뭐 안 들어도 되요라고 해죠. 고대는 그렇진 않겠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는 뭐 학교에 이제 경제 과목인데 혹시 안 들었다든가 물론 그건 상대적으로 이과만큼 더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이과만큼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문과도 사실상 애들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 20%포인트는. 그리고 이제 최저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3합 7이라는 최저가 걸려 있고 의대 같은 경우 4합 5라는 최저가 걸려 있고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탐구 두 개의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무섭습니다. 꽤 무서워서 빨리 이제 이게 1, 2가 나오면 1.5가 돼버리잖아요. 탐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걸로 이제 뭐 1을 맞추려고 한다면 1, 2이 나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컨설턴트 분께서는 학업 우수를 쓸까 이걸 쓸까 이제 최저를 놓고 고민할 때 오히려 이 최저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의 그 사화 8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학벌 패턴 좀 가보죠. 이제 그래서 일단 입결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연대가 이제 올해는 그 입결을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어디가 가서 보세요 그러고 이제 예쁘게 좀 정리 안 주는 바람에 이걸 제가 가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작년입니다. 작년이고 최종 등록자 98%인데 이게 어떻게 5배수 선발인데 5배수가 안 된다 전원 면접을 했죠. 전원 면접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연대가 1.345선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제 2.0 면접을 봤던 것도 있고 뭐 2.27도 있네요. 심지어 여기는 90 최종 등록자 90% 컷이 2.01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세대 추천형은 이제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이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면접 준비 잘 안 해요. 잘 못하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어, 평균적으로 되게 못하죠. 네, 되게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면접을 좀 하면 확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이제 뭐 1.99, 뭐 2.0, 1.8 이렇게 붙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 소위 면접에서 뒤집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컷은 이제 거의 아마는 내년 컷을 보게 되면 이런 컷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뭐 1.456, 간혹 7 정도에서 잘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컷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대 컷, 여기 사회과학대. 네, 의대는 일정 공사네요. 네, 역시 의대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 결과를 좀 보면 경쟁률 나와 있고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이제 수능 최저 얼마나 맞췄냐 했을 때 대략 57%가 최저를 맞췄다. 이제 의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대 빼면 뭐한 60% 가겠죠. 그다음에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을 비교했을 때 충원율이 137. 봐요. 이 충원율 137은 그 연대랑 고대랑 충원율 나오는 경우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건 정원이 일단 100이 돌고 한 37% 정도가 더 돌았다라고 보시니까 1점 한 3배, 4배 정도까지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면접 응시와 수능 충족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수저가 애매한 친구들은 이제 면접을 보긴 보죠. 잠깐만 이거 아니 면접 없는데 잘 봤어요. 자 그다음 자연 계열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 봤더니 자연 계열로 나오니까 54.1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과대학 같은 곳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못 섞여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원율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인문 계열은 한 118.8 정도가 돌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190 조금 더 많이 돌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궁금해하실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어쨌든 이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중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 정도 이제 그 70% 컷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 컷은 잘 공개를 안 하죠. 너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8컷이니까 이 정도가 형성이 됐다. 근데 딱 요거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잡히는 감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뭐 대체로 한 0.2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잡으셔도 합격권에 들어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여기가 지금 뭐 충원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평균 한 140%까지가 돌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중에서 보면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 요 숫자를 절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과가 더 인기학 과구나, 어느 과가 좀 인기가 적구나, 그걸 일단 보시는 지표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인기학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율이라는 게 결국 그과 걔네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가 빠져나가려면 뭐 이제 고대 버리고 가려면 연대나 문과는 어쨌든 연대나 서울대로 빠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한 애들은 당연히 이제 인기학과 쪽에 많겠죠. 그런 비율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도 200%가 돌았고 교육학과도 200,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인기학과고 비인기학과고 좀 가르실 수 있는데 어, 네, 사학과 200%는 조금 예외이긴 하네요. 네, 사학과는 그렇게 인기학과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연계열.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정도이고 예, 여기서 혹시 한 0.2나 한 3까지도 여기서도 잡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역시 또 충원율 높은 과가 여기 상대적으로 뭐 컴퓨터학과, 전기공학부, 그다음에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인기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의대 때를 말씀해 작년에 1.57까지 여기가 올라간 건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9명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좀 상당히 좀 타이트했었다. 그리고 고교영배 지원 유형 보시면 네, 좀 비교국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일반고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연세대 추천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과 케이스인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친구와 오른쪽 친구가 둘 다 1.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드릴 건 뭐냐면 서울대 직윤의 경우에는 1.0이라고 다 붙지 않습니다. 오른쪽 친구는 1차부터 안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럼 뭐 의대니까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의대만이 아니라 웬만한 상위권, 중위권 학과들은 생활기록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서울 일반 전형에서는 내신 0.3 정도까지는 생기부로 뒤집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직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건 뭐 안 뒤집혀서가 아니라, 내신을 더 많이 봐서가 아니라, 여기는 생기부들이 그렇게 엄청난 생기부가 잘 없거든요. 다 일반고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한 0.1 정도는 사실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내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예권 다 1.0이 붙는 거 아니야? 1.1대가 붙는 일도 있고요. 직윤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원 패턴을 보면 이 친구가 생기부나 수능목이 얼마나 나온 친구인지가 좀 드러나죠. 그래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를 화루를 썼잖아요. 추천을 안 쓰고. 왜 그랬을까 보면은 뭐 친구가 그만큼 생기부에 자신감이 있었구나.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도 있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쓴 걸로 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마 이 수능 최저가 조금 자신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런 데 추리가 이제 걸리는 게 높지만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들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지금 썼던 친구인데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그 문과죠 문과인데 1단계 합격까지는 갔는데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항상 특히 이제 직윤 쓸 때 말씀드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두 친구는 갑자기 원서 쓸 때 과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로 준비해왔던 과들은 기본적으로 따로 있는데 원서 쓸 때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이유는 일단 여기가 제 기억에 아마 3배수가 안 된다고 바꾸신 것 같아요. 경쟁률 보시고 일단 면접까지는 그럼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간 면접 의미 없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원래 생기부를 준비했던 A랑 과로 넣었으면 면접도 못 가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혹시 경쟁률이 3대 1이 안 돼서 면접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극과 쪽으로 준비해 오지 않은 생기부라면 어차피 면접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래 준비해 오던 과로 가서 전공법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그쪽이 더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23년도 케이스들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택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잠깐 보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앞부터 할까요? 네. 문과 케이스 9점대 초반에서
이거 케이스고요. 지금 2년 케이스가 그리고 이거 케이스고요. 자, 면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오늘 일단 뭐 연고대 오늘 면접이 연고대 없어졌고 고대는 원래 없었죠. 좀 년 동안. 자, 서울대부터 갈 건데요. 일단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내는 서류가 생기부밖에 없으니까 생기부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는 형태가 있고, 네, 제시문을 활용하는 어쨌든 문항 형태로 주는 게 있는데 서울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서류 기반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기회균형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한 명이 복수의 면접을 실시하고 10분 내로 진행을 하며 제출 서류를 줬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 주필이라 써 있는 건 이제 6번, 서로 다른 면접 6번을 본다고 되시면 맞습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고 나머지 학 같은 건 어쨌든 그냥 가장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과에 왜 왔어요? 물어보는 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정리해놨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학교의 1년 선배입니다. 혹은 이제 수만위에 올려놓은 후기들. 왜냐면 학생들은 이제 후기 하나만 읽고 와서 그걸로 일반화 시켜버리는데 면접은 그렇게 후기 한두 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보면 여기 이제 제가 후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서울대 연대 면접을 동시에 봤던 친구가 줬던 수기인데 일지망은 연대였으나 근데 이제 거기는 면접을 이 친구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추합권밖에 못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서울대 지구를 붙었던 친구죠. 이제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아까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생기부 있죠.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다고 했는데 국가에 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근데 이제 읽었어도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고요. 책을 안 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안 읽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둘러댑니다. 아,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부분은 음악이 아니라 영원상 문서의 세계급 그리고 철인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을 잘못 쓴 게 있는데요. 뭐 어쩌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대서 본인 나름대로 선방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이 질문한 사람이 플라톤의 국가를 전공한 교수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을 전공한 사람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통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영원상 문서의 세계 계급 철인 통치는 오, 여기가 뭐 아주 윤사 정도 배운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는 걸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즉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소위 말해 실수를 쳤을 경우에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데 또 책을 물어보죠. 휴대폰의 눈물을 읽었다고 하니 이 책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서울대 직위 면접은 뭐 최근에 이제 그냥 이 서류 기반 면접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어 약간 형식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처에서 질문을 한 7개, 8개 뽑아주고 그럼 이제 1번 물어보고 답하고 2번 물어보고 답하고 그냥 뭐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서울대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게 한 2개 혹은 3개를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제 이 면접을 나온 면접관들이 책에 대해 물어보기로 나름대로 좀 협의를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냥 책 2권 얘기하다 끝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휴대폰의 눈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놓쳐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세계와 관련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죠. 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큰 덩어리 질문이 2개였는데 그걸 제대로 둘 다 놓치다 보니까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이제 면접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면접장 분위기와 학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 좀 좌우되는 일이 있는데 뭐 면접 끝나고 와서 기분 좋고 기분 나빠하는 건 상관없는데 면접장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앞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날 면접관들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다고 쫀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기애애하다고 막 들떠서 흥분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면접 때 가장 뭐 제시문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서류 기반 면접 주의를 시키는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전공 관련 지식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개념을 설명하고 이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친구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뭐 활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독서와 시사도 약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뜬금없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오늘 국제뉴스 바이든이 사퇴했다. 그럼 이 바이든이 사퇴하고 뭐 그럼 뭐 대통령 누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 아니고 본인이 했던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같은 그럼 이제 이것과 연관되는 중국과 관련 얘기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서울대 면접은 제시문 면접도 그렇지만 면접관들이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있는 무슨 내용을 확인하거나 지식이 얘가 아나 모르나를 테스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인터랙션이 가능한 친구인지. 예. 그래서 뭐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있으면서 여기 이제 면접 보조 뭐 진행 요원을 했을 때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하고 10분만 얘기해 보면 다 미천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10분 만에 사람을 어떻게 알아? 결국 뭐 분위기가 좌우하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면접 지도를 한 15년 2010년 15년 째네요.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얘가 얼마나 이제 그 뭐 인성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시적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이제 요거는 다른 전형들 얘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 면접은 예상 질문을 뽑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 질문을 한 20개 정도 뽑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좀 꼬리 질문, 가지치기 질문들까지 하면 한 5, 60개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 연습을 하고 근데 사실은 보통 큰 질문 2개, 3개가 나오죠. 큰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보이죠. 생기부에서. 뭐 그걸 이제 2, 3개 다 맞추는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학에서 오래 있었던 혹은 대학 그 아카데미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게 궁금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기부 면접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끼리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건 연습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예선님 뽑은 다음에 이거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아이들은 여기서 꼬리 질문이나 파생 질문이 잘 안 돼요. 학생들끼리는. 이런 둘이 수준이 비슷하니까. 음. 그리고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시켜주는 연습도 선생님이 시켜주는 연습은 대부분 꼬리 질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거 굉장히 열정과 성의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차라리 그 학교 선생님은 괜찮아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를 여기 어쨌든 서울에 보내야겠다는 그 의욕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더 좋은 뜻에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거나 뭐 아니 뭐 입시 관련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 지방에서. 그러면 되게 기계적으로 끝나요. 이 면접이 무슨 뭐 아이 컨택을 잘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뭐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굳이 말하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답변의 컨텐츠를 잘 짜고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사실은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지규는 그 수능 후 한 2주 후 정도에 보잖아요. 그죠? 수능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금토에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학교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이거에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합격하시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개 뽑고 관련 질문 나오는 거고요. 들어가 있었고 다음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좀 가보죠. 자, 고3의 체크 포인트.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학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막연하죠. 뭐 학업 역량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교과 성적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세특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얘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뜬금없이 다른 과로 갔을 때는 설령 1단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배수가 안 돼서 통과될 수도 있고 3배수는 살짝 넘었는데 뭐 워낙 이거 어째 상대적인 거잖아요. 애들이 조금 그 해 풀이 안 좋아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뜬금없이 들어온 애들이 1배수가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도 서울대인데. 그래서 그런 유행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의 소양 들어가고 평가 이렇게 한다. 동일하면서 들었고 어
이걸 왜냐면 제가 넘어간 이유가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같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서울대 저 직유는. 그다음 이제 추천 같은 경우는 연대 추천 이거죠. 면접이 없어졌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입학처에서 이제 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 방식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합격한 총 합격자 중 약 50%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해도 합격권에 포함됩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럼 면접 때문에 뒤바뀐 애들이 얼마나 된다? 50%나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컷은 1.456에서 의대 빼고요. 의대 빼고 1.456 정도, 어쩌다 7 정도까지 갈 것이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89, 2.0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합사, 이합5란 최저가 글쎄요. 그 얘기 좀 확인하죠. 그러면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최저학력 기준 신설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요거는 활동 우수형의 최저 기준과 같다. 어, 그러니까 아마 뭐 추천을 이 정도 출력시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활동 우수는 뭐 전 고교 계열 친구들 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보는 거고 일반고 중에서는 사실은 수능 내신은 잘 받았지만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전 이것 또한 고대 글쎄요, 뭐 고대도 그래도 뭐 60% 보는 전 이것도 70%가 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만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저를 뭔가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입결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어쨌든 인기학과는 1.4 정도, 뭐 1.34겠죠. 1.34 정도, 중간학과 1.45 정도, 인기학과 1.56 정도를 기본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에 하나 넘어갔죠. 충원율. 예, 연대 충원율은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원 빼고 그 정원보다 더 몇 퍼센트로 한다. 그래서 정원이 100명이면 68명이 더 붙었다는 거고요. 이건 73명이 더 붙었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충원율 아까 고대는 14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대가 더 많이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이거 말씀드렸고 Z점수. Z점수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신 그 반영되는 거 플러스 Z점수로 또 50% 하잖아요. 그 Z점수는 뭐냐면 이제 표준 편차 대비 점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큰 학교는 자기가 받은 내신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쁘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 내신이 뭐 1.5예요. 근데 우리 학교가 표준 편차가 커. 뭐 20이 넘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 실력 차이가 큰 학교잖아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아, 너는 1.5를 받긴 했는데 그 내신은 좀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겠구나.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그 내신은 뭐 예를 들면 1.5나 1.6 정도의 가치로 평가 절하됩니다. 이것대로 재점수가 들어가면. 근데 반대로 우리 학교 표준 편차가 이런 10이 안 돼. 일반고에 10이 안 되는 학교가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10이 안 돼. 그럼 이제 이 학교는 내신 따기가 되게 빡센 학교잖아요. 애들이 그만큼 다 조밀한 거니까. 아, 그러면 너는 같은 1.5지만 이 1.5 받기가 좀 힘들었겠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1.45나 1.46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그게 이제 Z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1600개 일반고, 지금 입시를 시는 1800개 중에서 그냥 제가 항상 이 그룹으로 분류하는 수시에서 서울대 4명 이상, 5명 이상 못 보내는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어, 그렇게 유불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그대로 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분류하는 뭐 D그룹이나 이 그룹에서도 이 학교를 과연 뭐 추천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건 절대적인 지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어, 뭐 이제 광역자사고인데 휘무는 제가 못 봤고요. 근데 세화에선 제가 이걸 쓰는 애들을 봤거든요. 1점 대인데.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죠. 그래서 1.5면 뭐 그 이상으로 다른 학교 1.5보다 확실히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학교에 툴이 있습니다. 학교에 툴이 있어서 Z점수를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고2나 고1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서울대 기준입니다. 서울대 지금도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일반 전형과 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즉 내신 플러스 활동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충족 여부 나와 있고
이거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물리를 안 듣는 애들이 많죠. 이래서 아니면 뭐 그래서 경제는 좀 뭐 예전에 안 그래도 이제 인원이 요새 문과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제가 뭐 소인수 과목이 되는 일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감안해서 본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자꾸 다른 얘기가 들리던데 보시죠. 그 서울대 얘기는 해요. 학종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고에 기재돼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돼. 모든 교과잖아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뭐 내가 알아봤는데 수학이 더 반영된다더라 이런 뇌피셜들 네,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에 모든 내용 그리고 뭘 창체 안 본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 성적 향상 좋죠. 어, 여기 나오잖아요.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예요? 총점이 같을 때, 예. 똑같이 1.5이고 똑같이 1.8일 때 상승세가 의미가 있는 거지. 상승세 1.8을 총점 1.5보다 좋게 봐줘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동아리, 수능, 면접, 여기 나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서울대 직윤 중심 말씀드렸고 연대랑 이제 뭐 고대는 사실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6학년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내신을 지켜야 되고 다음에 고대가 변하죠. 고대가 서류 반영 비율이 지금의 20에서 1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보통 제가 이제 1학년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선택 고민하실 때 말씀드린 거는 내가 뭐 연고대 정도 가도 된다면 영어도 되기도 어려운 데지만 보면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받아서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수월하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내신만 챙기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대도 이제 그 상위권 학과 갈 때 제가 올해까지는 서류가 좀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10%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별력은 없지 않을까. 상위권 학과도 결국 숫자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일단 오신 분들한테 네, 제 프로그램 브로셔를 조금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한창 이제 막 방학들을 하죠. 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이나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 학기가 이제 끝났고 뭐 3학년들은 당연히 걱정될 때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브로셔 지금 줌 채팅창으로 보냈으니까 조금 받아주시고요. 어, 뭐 지금 이런 거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이나 고3들 같은 거 배치 컨설팅. 그래서 수시 원서 6개를 정한다. 그리고 이제 각 카드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제가 한 15단계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 평가하는 요소, 이제 각 대학들의 이제 특징들을 조금 종합해서 파이브 툴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모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에 따라서 혹시 뭐 생기부를 조금 더 손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논술을 한번 다시 트라이를 해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구모까지 최저를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이런 걸 설정을 하려면 지금 하셔야 되고요. 면접 준비를 재시험 면접을 해야 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요 후에는 이제 9월 모평 후에 이제 AS 피드백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다시 만날 필요는 없이 전화나 SNS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세요. 지금 내신이 파이널이 안 나왔다. 근데 교과도 그렇지만 교과도 사실 내신 0.1 정도는 사실 큰 의미 없고요. 종합은 0.3 정도까지는 뭐 고대 계정 0.5까지는 사실 큰 변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감안하기 때문에 상황 이렇게 가지고 0.5씩 변하는 친구 없잖아요. 네, 그거 감안해 주시고 생기부 에디팅, 영어 고3이나 뭐 혹시 뭐 고의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문구라든지 자기평가서 내용들을 직접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부모님의 표현 첨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때그때 마감을 하기 때문에 고3들 같은 경우는 뭐 A 과목은 내일까지, B 과목은 뭐 모레 아침까지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학생이랑 그때그때 진행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컨설팅 요거는 고2와 고1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고1은 지금 1학기가 끝났고 고2는 절반이 지나갔죠. 그래서 고2는 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 교과를 안고 갈지
학종을 그럼 봐야 할지, 가면 무슨 과를 가야 할지, 혹은 뭐 지금 논술을 해야 할지 등등등. 고일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게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어디 가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로 조금 롱텀 플랜을 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혈기 컨설팅은 이제 뭐 진단 컨설팅의 약간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내가 학종을 주전형으로 갔을 때 다음 학기에 수행평가에 어떤 아이템을 해야 할지 미리 가는 겁니다. 이거 학기 들어가면 그냥 허둥지둥 가다 그날 대충 하루살이처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생기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이나 중2 같은 경우는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심지어 이제 뭐 지금 고교학점제를 한다는데, 네, 그래서 설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지가 안 나오실 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채팅창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서울대 지금 연세대 추천, 고려대 뭐 추천 이렇게 세 개로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외에 언제나 그렇듯이 입시와 관련 질문은 무엇이든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놓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신청은 여기 보이는 제 업무용 폰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특별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